안녕하십니까, 노선우입니다. 3월 2일 수요일입니다. 3월이 되니까 좀 날씨도 많이 따뜻해진 것 같은데 주식시장도 좀 3월에는 좀 따뜻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져보면서 오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0.16% 상승을 하면서 2700포인트를 회복을 했습니다. 장중에 좀 막판에 상승폭을 축소해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종가 기준으로 2700선대 다시 한번 좀 올라섰다는데 의미를 부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지수도 1.6%대 강세를 보이면서 어느덧 895선까지도 올라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내일은 또 코스닥이 900선 이상 올라서면서 좀 훈풍이 불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가져봅니다. 오늘 새벽 마감된 미국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하루는 좀 혼조, 그리고 하루는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는 1.76% 하락, 그리고 S&P 500 지수 1.55%, 나스닥 지수 1.59%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미국 시장은 러시아의 침공 재개 소식이 좀 악재로서 작용을 하면서 3대 지수 모두 1% 넘는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 국제유가 WTI 기준으로 배럴당 103달러를 기록할 정도로 유가의 상승 역시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하면서 시장에 좀 악재로서 작용을 했습니다. 벨라루시에서 양국의 고위급 회담이 진행되었지만 성과가 없고 오히려 또 공습 이런 게 재개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뒤숭숭했던 그런 미국 시장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렇지만 좀 오늘 그래도 좀 국내 주시장은 다행히도 선방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장중에 그래도 0.2% 정도까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서 미국 시장 대비했을 때는 상당히 좀 선방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었고, 그 이후에 실제로 장중에도 2716포인트까지도 좀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이 힘을 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이유는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쪽의 위기는 계속 고조되고 있지만 실제 미국의 경제 지표들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ISM 2월 제조업 지수 전월 대비 1포인트 상승을 한 58.6을 기록했고, 신규 주문지수 역시 61.7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9월 이후에 좀 최고치를 기록했던 점이 좀 특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제 지표가 전반적으로 괜찮기 때문에 실제적인 펀드멘탈에 대한 부분은 우려가 없다, 미국 시장에서도 좀 알 수 있었고요. 어제 이제 제가 방송을 통해서 언급드렸던 대한민국의 2월 수출입 지표 역시 마찬가지로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주시장 오늘 보면은 전반적으로 아시아 증시 대비했을 때도 좀 상대적인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는 1.6%대 하락을 했고, 대만 가건지수 0.17%, 그리고 상해종합주가지수도 0.13%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아시아 시장 좀 전반적으로 약세를 기록했는데요. 그런 가운데서 그래도 코스피 지수는 다행스럽게도 좀 상대적인 강세를 기록했다, 이런 부분들도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 들어서면서 또 갑자기 MSCI 신흥국 지수에서 러시아를 제외한다, 그런 소식들이 어제 그제 들려왔었어요. 그래서 그에 따른 분석에 따르면은 MSCI 지수, 신흥국 지수에서 러시아가 빠지면은 당연히 또 그만큼 다른 국가에서 채워야 되고, 그와 관련하여서 한국 주식에 대해서 좀 최소 4조 원, 또 최대는 한 8조 원 정도까지도 외국인들의 매수가 유입될 수도 있다, 그런 부분들도 조금 시장에 호재로 작용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쉬운 거는 오늘도 외국인들의 좀 수급이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외국인들 3천억 원 정도 이렇게 순매도를 했던 부분이 좀 아쉬운데, 사실 이런 뉴스와 함께 좀 외국인들의 수급도 좀 미리 들어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가져보고, 그렇지만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 언젠가는 들어올 거라면은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온다면 시장은 또다시 강세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요.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기 전에 매수를 하는 전략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지금 1202원에서 또 1206원대까지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사실 외국인들의 매수세를 좀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고, 환율이 이제 다시 또 1100원대로 들어온다, 그럴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1200원 선에 있을 때 오히려 이 구간에서는 대한민국 주식을 좀 매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래서 시장
뭐 일단 너무 걱정할 필요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뭐 시장은 분명히 변동성을 계속 줄 거예요. 시장은 계속 분명히 변동성을 줄 거기 때문에 하락을 할 때 여러분들이 공포심을 갖지 말아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결국 시장 뭔가 지금 2월 말 정도부터는 좀 가려는 움직임이거든요. 올라가려는 움직임.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상대적으로 강했고, 또 뭐 떨어질 이유 자체, 국내적인 이슈 자체는 그렇게 많이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긍정적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목들 보면요, 국제유가의 상승 이런 부분들이 오늘 이제 정유주에 좀 훈풍이 불었어요. 그래서 S-오일 같은 경우 6% 강세를 보이면서 89,600원대까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계속 강조 드리죠. S-오일 같은 이런 정유주들은 조정을 보일 때마다 관심 있게 살펴봐야 된다.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 뭐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수 있겠고,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세에 유입이 되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의 이 장대 양봉, 갭상승 장대 양봉은 좀 어떻게 보면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좀 이 갭이 우리가 좀 흔히 말하는 돌파 갭이 되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바램도 가져봅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역시 뭐 조정을 보인다면 충분히 계속적으로 모아가야 될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늘 보면 OCI 같은 경우도요, 5%대 강세를 보이면서 11만 1,000원대 움직임 기록을 했어요. OCI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주가의 움직임 10만원대가 바닥인 줄 알았는데, 10만원대 뭐 작년부터 계속 저점이었는데 바닥일 줄 알았는데 1월달에 한 차례 이탈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그래도 한 달 만에 거의 회복을 했죠. 그리고 나서 지금 뭐 오늘 상당히 좀 좋은 모습 움직였습니다. 121선에서는 좀 뭐 진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은 들지만 결국은 언젠가는 또 돌파할 것이고, 121선 찍고 조정을 보였을 때 충분히 10만원대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 가져봅니다. 풍력 에너지 관련하여서, 태양광 에너지 관련하여서 이런 그린 산업에 대해서 좀 수혜가 개대된다, 뭐 그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증권사의 리포트들도 오늘 나왔고요. 뭐 전반적으로 에너지 관련해서 유가가 또 이렇게 상승을 하면은 대체 에너지 쪽에 관심이 또 쏠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살펴봤을 때 OCI 예전부터 언급드렸던 그런 저평가 기업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관심 있게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해운주에 대해서도 제가 끊임없이 말씀을 드리고 있죠. 대한해운 오늘 4%대 강세를 보이면서 2,900원대 움직임 기록을 했습니다. 역시 보세요. 수급이에요, 수급.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세가 엄청나게 유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매수세 유입이 되는 모습을 본다면은 충분히 뭐 3,000원대 돌파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해운주들 뭐 계속적으로 BDI 지수라든가 이런 부분들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페노션 물론 뭐 상승폭은 좀 적었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모습으로 바로 위에 최근에 고점 라인을 좀 돌파하려는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오늘 시세는 나지 않았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세가 오늘도 유입이 되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봤을 때 이런 해운주 계속적으로 관심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조선업종에 대해서도 뭐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조선주 지난주 일주일 전에 이제 상당히 좀 뭐 시세를 내었고, 그 이후에 또 조정을 받았어요. 뭐 그렇지만 다시 한번 월요일 그리고 오늘 상당히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하여서 조선업종이 상당히 좀 가장 긍정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다. 에너지 관련하여서 선박을 이용해서 LNG를 운반해야 된다, 뭐 이런 부분들 긍정적인 포인트로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국조선해양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평가라고 말씀을 드렸죠. 수요일날 똑같이 상승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나름대로 양호하게 지지라인을 잘 구축했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또다시 올라가는 이런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선업종에 대해서 이제 다음 장에서는 충분히 작년에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5월달 정도까지, 한 3월부터 5월 정도까지 조선주들이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올해도 그 시기에는 좀 조선업종의 움직임, 상당히 가격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순환매 관점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뭐 그런 얘기들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좋은 업종, 좋은 종목들에 대해서는 조정 시에 모아가자, 오늘도 강조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